네, 현재 분위기가 좀 좋지 않죠. 앵커 말씀대로 현재 양시장 1%대 내림세로 집계가 됩니다. 조금씩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높은 환율,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을지 스타캐치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조회상위 리스트를 보시면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분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오늘 5만 원 선까지 이탈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빠르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 자체도 1%대 하락세를 이틀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지수네요. 삼성전자와 함께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눌림목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도 하락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3위를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올라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투심도 최근에 좀 크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까지 최근에 있었죠.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내림세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4위에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는데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모밥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최근 주가에 약간의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름세 기록했다가 오늘은 2% 정도의 하락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조회 상위에서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5위에 올라 있고요. 6위에는 세빛캠이 있네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3% 정도의 오름세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들 섹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올라 있고요. 카카오 오늘 하락세네요. 상승부터 하락까지 약간의 시장 분위기 타는 모습 나타나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림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그렇다면 관심상위 리스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 조금의 분위기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위와 2위 종목 보시면 나란히 좀 어제 상장했던 종목들이죠. 소카와 대성 하이텍입니다.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시부터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카는 잘 아시다시피 카쉐어링 업체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말 다른 성격의 종목들인데 함께 좀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그리고 기관 청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바가 있었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 천패를 겪었습니다. 이랬던 이런 이전에 청약 소식까지 있었는데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도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2%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소카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그래도 일단 1위 소카 오늘은 약 4%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는 구간 보여주고요. 대성 하이텍도 보시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얕게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풍원정밀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 FMM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가의 분석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 안쪽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심상위 리스트에서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비중이 가장 큰 섹터가 바로 사료 관련 종목들입니다. 한탑, 미래생명자원, 아래쪽으로 한일사료, 대주산업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곡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도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세가 좀 둔화된 모습인데 사료주별로 약간의 희비 엇갈림 나타납니다. 한탑 같은 경우 2.8%대 내림세고요. 미래생명자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한일사료가 4%대 강세, 대주산업은 현재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세빛캠 9위에 함께 올라 있네요. 조회 상위에서도 있었는데 오늘 관심 상위까지 올라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CD즈가 있는데 좀 개별적인 이슈로 무상증자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 엮입니다. 특징주에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들 3가지 먼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세비캠입니다. 이 세비캠은 재활용 전문 기업이죠. 지난 2016년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같이 이렇게 불량 양극재들을 매수한 다음에 원소재를 회수해서 고객에게 다시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폐배터리의 배출량이 2030년에 410만 개에서 2040년에는 4,600만 개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아직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업이 없고 폐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해 올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 분야의 성장이 오는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이 상장했을 때 더욱더 주목도를 높였던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또 통과가 되면서 2차 전지 쪽 수혜주들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2차 전지 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조금씩 세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목으로 세비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일봉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4일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봉이 좀 길지 않은데요. 네, 보시면 그동안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점차 올라오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10일에 상장한 지 이틀 만에 상한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한 번 더 급등세 길게 좀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오름세 높았던 구간인데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12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쭉 들고 계셨다면 굉장히 수익을 좀 크게 보셨을 그런 종목인데요. 최고가 터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료 관련 종목인데 오늘 오르고 있는 한일사료입니다. 사료주 급등에는 3분기에도 곡물 수입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은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 단가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 고점을 찍었던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2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16%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료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처음 올랐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밀을 포함해서 곡물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정말 말 그대로 상한가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곡물로 만든 사료 가격은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함께 올라서 이 사료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전체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들을 나열했을 때 한일사료가 무려 2위를 차지할 만큼 사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뜨거웠습니다. 네, 한일사료 그동안 빠르게 올라간 만큼 숨고르기 기간도 좀 길었고요. 빠르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주봉으로 좀 보실게요. 한참 동안 출렁였던 종목인데 사실 상한가를 몇 차례 도달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연속적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물론 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걸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봉 랠리 이어오시면서 주봉별로 쭉 이전 주가 흐름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2주간 주가가 양봉 기록했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오르게 되면서 추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구간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CD즈 보실게요. 네, 무상증자 테마도 정말 많이 뜨거웠던 이런 쪽이었는데요. 특히나 하락장 속에서 무상증자 관련 테마 종목들이 상한가 랠리를 크게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회복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무상증자 테마가 약간 소외되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주목받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업은 의자가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디즈 같은 경우에 높은 유보율로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디즈의 유보율은 6,418.5%라고 하는데 이 유보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유는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의 자금 흐름이 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잉여금보다 자본금이 많으면 유보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흐름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불황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는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4거래일간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탄력이 좀 빠르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2거래일간 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합쳐본 이런 상승률을 보면 거의 30% 가까이가 되는데요. 시디즈의 일봉 보실게요. 네, 사실은 7월까지 좀 크게 차트를 넓혀보시면 하락 추세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한동안은 약간 높아진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 기록하다가 8월 달 들어서 이번 주부터 가장 상승 탄력 높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헤매는 있었지만 2거래일간 주가가 일단 급등하면서 긴 양봉들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물론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오랜 기간 좀 횡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는 있는데 오늘까지도 상승 추세 나타나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6만 원대 후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테마 가운데 시디즈 현재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는 점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들 차트와 함께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